이거 종이 익숙하죠?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잠깐 괜찮아요. 네, 화이팅! 오늘은 진이별이 선물해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선생님이 수채화를 많이 하니까 수채화 전문 종이를 선물해 주더라고요. 고마워요. 그래서 시골길 같은 거? 그런 배경을 많이 그리길래 그거 연습 겸 오늘은 숲속 시골길 같은 거 그릴 건데요. 이게 지금 해시태그가 바다 그리기로 돼 있잖아요. 이게 어플 업데이트하고 해시태그를 바꿀 수 없게 됐더라고요. 당황스럽게.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계속 바다 그리기로 되어 있는데 바다 그리기가 아니에요. 제목을 바꿨지 뭐야. 아, 당황스럽게. 이거 왜 이렇게 당황스럽게. 어쨌든 안녕하세요. 종이가 준비되면 말해주세요. 그러면 그동안 안녕하세요. 연필이 어디 갔지? 준비되었나요? 오늘은 왜 로봇이에요? 이름을 바꿔도 선생님이 그 운영자를 해놔가지고 표시가 나요. 종이가 너무 크면 반 잘라서 해도 돼요. 선생님은 이게 A4 용지 반 사이즈 같은데 아닌가? A4 용지 반 사이즈보단 큰데 너무 크면 반 잘라서 쓰세요. 오, 오늘 준비물 가져왔어요. 물감 가져왔어요. 선생님도 평소엔 이거 이 사이즈 쓰거든요. 이게 A4 용지 2배만 한 거 사다가 이렇게 잘랐을 때도 있고 이렇게 잘라서 쓸 때도 있고, 보이나 지금 화면에? 자기 마음대로 잘라 쓰는 재미가 있어요. 종이는 되도록 큰 거를 사가지고 잘라서 쓰세요. 복복이 바쁠 텐데.
마스킹 테이프를 다 썼어요. 복복이 지금 교회 아니에요? 바쁘지 않아요? 자, 이제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천천히 그려볼게요. 어떤 모양으로 그릴지 먼저 정하는 거예요. 하늘을 어디까지 표시를 하고, 선생님은 하늘을 한 이 정도 남겨둘 예정이에요. 그리고 길을 한 이 정도? 이 정도 길? 이 정도로 합시다. 그리고 양옆에는 이렇게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언덕도 있고 뭐 그런 형태로 네, 나중에 그리세요. 여기 뒤에는 이렇게 산 모양으로 이렇게 산 언덕도 있는 거 표시를 해줄 거고요. 연필 스케치 보이나요 혹시? 살짝 안 보이긴 한데 네, 다른 요일에 보고 연습해요. 바이바이. 자, 그리고 여기에 울타리를 좀 그려줄 예정인데요. 이렇게 꺾이는 면에다가 일자로 표시를 해주세요. 진하게 그리면 선생님 거 엄청 진한데, 잠깐만, 그럼 엄청 진하게 해야 되겠다. 자, 선생님 길을 이렇게 하고 뒤에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할 거고, 요 위에는 하늘 할 거거든요. 이 양옆에는 이제 풀이랑 나무 할 거고, 보이죠? 그래서 이 울타리에 꺾이는 면에다가 이렇게 세워주세요, 기둥을. 그 다음에 나무 울타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 나무 울타리를 잘 못 그려가지고, 자, 먼저 이렇게 해줍니다. 표시를. 근데 이게 시골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막 울퉁불퉁하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표시를 해주는데, 자, 이렇게 뒤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간격이 좁아지면 더 멀어 보이거든요. 간격이 좁고 더 작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기둥으로 표시를 해줬죠. 그러면 두께를 표시를 해줄 거예요, 이제. 자, 천천히 따라 하세요. 두께. 선생님은 얇은 판자로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잘 따라하고 있지요? 그렇게 어렵진 않지요? 자, 이런 식으로 멀어지는 울타리에 판자 그렸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어주는 나무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여기 왼쪽 부분에서는 나무 판자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은데 오른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넘어와서 끝나요. 이렇게 뒤에는 대충 해줘도 돼요. 잘 안 보이는 곳이니까. 어때요? 울타리 금방 됐죠? 자, 오른쪽 울타리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아, 그니까 데이터 잘 보고 해야 돼요. 선생님 거 드로잉 이거 주말 드로잉 보다가 데이터를 다 써가지고 무섭다는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이게 어린이들은 채팅을 못 치잖아요. 핸드폰이. 그래서 선생님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줄 모르던 아이들이 많은데 다들 깜짝깜짝 놀라면서 한여름밤에 공포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심하세요. 데이터. 자, 이쪽은 이렇게 짠! 왼쪽도 울타리 끝! 쉽죠? 어렵지 않죠? 울타리. 다들 울타리 너무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예쁘게 그리겠다고 이렇게 세모 모양, 뿔 모양 그런 거 하는데 이렇게 해도 쉽게 완성되고 되게 멋있어요. 색칠을 했을 때도. 네, 조금 천천히 하고 있을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주변에 여기 동산을 꾸밀 건데 여기 끝에 부분 있죠? 이 끝에 부분이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울타리가 이렇게 끝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까지 그리지 않았으니까 여기를 자연스럽게 풀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려줘야 되거든요. 선생님은 이 부분에 이렇게 조금 풀더미랑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려줄 예정이거든요. 이미 조금씩 그리고는 있는데 이거는 보이죠 지금? 스케치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기들 뻗어나가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나뭇가지만 그리기는 했는데 나중에 색칠하면서 이 나뭇가지에 이렇게 나뭇잎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진하게 그리긴 했는데 우리 색채와 스케치 할 때는 연하게 그려야 되는 거 알죠? 이렇게 길쭉한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자,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저 멀리에 갈수록 나무가 많고, 가까이 올수록 나무가 없는 평지가 좀 많고, 딱 보이죠? 이렇게 소나무 같이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오른쪽에 나무가 더 많게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 길도요,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는 풀이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놔주게 할 거예요. 우리 시골길이나 뭐 숲길 같은 데 보면은 양 사이드로 이렇게 풀이 잔뜩 나 있잖아요. 자, 이만큼 정도 풀이 이렇게 나 있는 거 표시해 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은 스케치를 마쳤는데, 만약에 이렇게 선생님이 뭉뚱그려서 해놓은 거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우리 학원에서 그리는 것처럼 그려도 돼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죠? 이렇게. 자, 선생님은 스케치가 끝났고요. 물감을 준비하고 있을게요. 스케치 마무리 해주세요. 그래도 집에 좀 일찍 도착했네요. 전에는 계속 선생님 끝날 때까지 집에 도착 못했는데. 천천히 따라 해주세요. 짠! 선생님 새 붓을 샀어요. 선생님 붓 뭐 쓰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선생님 붓 아무거나 써요. 근데 보통 화홍 거 많이 써요. 에휴. 자, 우리 붓 처음 샀을 때 항상 선생님이 주의사항을 말해주는데 여기가 엄청 딱딱하잖아요, 붓털이.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우그러뜨리면은 붓털이 상할 수가 있어요. 물에다가 콩콩콩콩콩콩 조금씩 녹여가면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색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백붓으로요. 선생님 백붓도 뭐 쓰세요? 물어보는 친구들 꼭 있어서 백붓도 보여줄게요. 조금 더러워졌긴 한데 화홍 백붓 7호를 쓰고 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긴 거. 자, 가장 많이 쓸 것 같은 기본색을 선생님은 어차피 이게 숲길이라 기본색이 녹색, 노란색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본색은 울트라마린 블루에다가 반다이크 브라운 섞어주세요. 우리 물감 이름 외우는 건 다 된 거죠? 자, 이렇게 기본색, 네, 붓 아무거나 써도 돼요. 기본색이 이렇게 울트라마린 블루라고 블루에다가 이렇게 반다이크 브라운 이거 두 개를 섞으면 회색이 돼요. 검정색 같은. 이제 거기에서 파란 계열이 많으면은 블루를 조금 더 쓰고 그게 아니라 약간 노랗고 그런 따뜻한 기운이 많으면은 브라운을 더 많이 쓰는데 보통은 그냥 회색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그 그림에 가장 많이 쓰는 색을 섞으면 돼요. 선생님은 그게 녹색이기 때문에 미리 있던 녹색에다가 기본색 두 가지를 섞어줬어요. 자, 이렇게 잔뜩 만든 다음에요. 처음엔 좀 진해도 돼요. 너무 진하다고 놀라거나 그러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진한 색깔로 쓰지는 말고요. 이 정도 농도 좋아요. 이렇게 살짝 밑에가 비치는 그걸로 이제 이렇게 먼 곳이랑 이렇게 근처 슥슥. 아니, 너무 가까워. 이렇게 슥슥 이게 앞으로 오면서는 이렇게 살짝 그라데이션으로 마무리를 해주고요. 자, 기본 밑칠은 이 정도 할게요. 밑칠의 개념이 약간 그림자나 계속 그리면서 해요. 그림자라든지 어두워지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들에다가 칠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너무 많이 남았다고 놀래서 닦고 이러면 안 돼요. 계속 쓸 거예요. 이 색깔은. 그리고 이제 다른 빈칸에다가 하늘, 중요한 하늘은 탁한 색깔이 섞이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하늘색도 아무 색이나 해도 돼요. 자, 조심조심 하면서 물방울 끝나는 부분 조심해주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하늘. 선생님은 물방울 조금씩 닦아냈죠. 물방울 닦아낼 때는 붓을 한번 헹궈서 붓에 물기를 조금
물감 걸레나 아니면은 티슈 같은 데에다 톡톡톡 물을 떨궈내준 다음에 이렇게 걷어내주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은 잠깐 말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여러분은 선생님을 못 따라간 진도를 조금씩 그려보세요. 어제 비가 왔잖아요. 수채화는 비가 오는 날이라거나 그런 날은 특히 더 안 말라가지고 오늘은 다행히 날씨가 괜찮은데 어제처럼 만약에 비가 왔다 그러면 수채화를 할 예정이었으면 조심히 해야 하고, 꼭 수채화가 아니어도 되면은 다른 재료를 쓰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회색 만들 때 파랑색이랑 갈색인데요. 선생님이 있는 색깔이랑 똑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얀색이 섞이지 않은 파랑색이랑 붉은색이 나지 않는 브라운을 섞으면 돼요. 보통 학원에서 쓰는 물감 기준으로 물감 이름에 반다이크 브라운이랑 울트라마린 블루거든요. 다른 건 괜찮긴 한데 이거 두 가지 색깔은 조금 많이 쓰긴 해요. 그래서 비슷한 색깔 자기가 쓰는 물감에서 찾아 놓으면 좋아요. 색깔 보여줄까요? 약간 지금 선생님이 이거 사이즈를 줄여놔서 한 화면에 다 나오나? 지금 요 블루거든요. 어떤 블루인지 알 것 같죠? 약간 이런 블루에다가요. 보여요? 이런 블루에다가요. 이런 갈색이에요. 이런 갈색이랑 이런 블루랑. 이게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나? 아니 선생님 팔레트 화면으로 보니까 약간 더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이 팔레트 되게 오래 썼거든요 이거. 아무리 관리해도 이제 관리가 안 되네. 어느 정도 말랐네요. 조금씩 진도 따라왔겠죠? 이제 그러면 조금 더 그려볼게요. 이번엔 뭐 그리냐면 울타리. 잠깐만요. 선생님 물감 걸레를 좀 갖고 와야겠어요. 이유. 아야. 아야. 아유 힘들어. 자, 울타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 자, 요 색깔 옐로우 오우커 있죠? 황토색 같은 거. 여기에다가
갈색을 조금 섞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용감하게 도전적으로 그냥 칠해줍니다. 울타리를 막 칠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연필로 스케치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처음에 기본색 넣을 때 들어갔던 색깔 때문에 저절로 진한 부분은 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릴수록 물감에 붓에 물감이 빠져가지고요. 이렇게 멀리 갈수록 연해지게 저절로 되니까 그냥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어색하지 않게 완성이 됐죠. 지금 조명 때문에 반짝이고는 있는데 마르면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선생님보다 한 텀 늦은 타이밍으로 그리고 있으니까 이게 마를 때쯤이면은 이 부분을 그리겠지? 그럼 마른 색깔을 보고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슥슥 칠하세요. 망치면은 망치는 대로 거기에서 이제 또 고치고 그러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봐봐요, 선생님도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나무색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냥 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무를 썼나 보지 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요, 그냥 그려주세요. 걱정하지 말고 일단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울타리가 보이지요? 여기 옆에 부분 마르니까 이제 색깔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나무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만들었던 우리 기본 이렇게 터치 넣어줬던 기본 색에다가요, 선명한 녹색 같은 걸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데 물방울을요 이렇게 밑에 부분에 이렇게 모이게 물방울은 마르면서 조금씩 더 진해지기 때문에요, 저절로 그림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을 이렇게 밑에 쪽에 그림자가 생길 것만 같이 생긴 쪽에 이렇게 몰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돼요. 자, 어느 정도 그렸으면 이제 다른 색깔도 조금, 선생님은 노란색을 좀 섞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다른 톤의 나무가 되겠죠. 너무 한 톤으로만 그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아까 안 칠했던 윗부분도 이렇게 제대로 덧칠해주고. 어때요? 위쪽이 약간 밝은 색으로 시작하고 아래쪽으로 진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니까 더 되게 자연스러워졌죠? 색깔의 신비함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요 해주었고요. 이제 나무가 마르는 동안
잔디 부분. 물방울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정해진 3월 이 외곽선에 물방울이 맺혀버리면은 나중에 이 물건이 변형되어서 자기 원래 모습이랑 다르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물방울은 이렇게 잘 안 보이게, 아니면 모서리 쪽으로 선생님처럼 밀어 넣어 주세요. 자, 선생님 계속 썼던 색깔에다가 색깔만 추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톡톡톡톡톡톡. 뒷부분은 하면서 이렇게 산 외곽선도 조금씩 생각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칠했으면은 울타리가 말랐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울타리를 조금씩 더 묘사를 해줍시다. 조금 더 진한 갈색 같은 거. 물을 조금 더 빼주세요. 처음에 했던 것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반대쪽도 그림자가 생길 것 같은 부분, 뒤로 갈수록 붓을 세워서 얇게 일자가 울퉁불퉁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그렇게 잘렸나 보다 하게 보이니까 이렇게 대충. 그 다음에 조금 붓을 한번 헹궈서 한 번만 탁 헹궈서 물을 쭉 빼고요. 물감만 잔뜩 묻은 채로 조금씩 갈라진 부분이라든지 나무 느낌이 나도록 묘사를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쫙 그어버리면은 그거는 나무보다는 약간 철봉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자연물은 항상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뚝뚝 끊기는 선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에 쫙 긋지 말고 이렇게 총총총총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면 조금 이렇게 눌러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반대편은 이 큰 기둥에 가려서 저쪽은 지금 확실하게 안 보이는 곳이어야 하거든요. 뒤로 갈수록 이렇게 묘사를 조금만 해줘도 되겠죠. 왜냐하면 뒤에를 너무 묘사를 많이 해주면은 징그럽거나 아니면 너무 복잡하거나 과해 보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왼쪽 오른쪽 차이점 느껴지나요? 아니면 지금 아직 안 말라가지고 반짝거려 갖고 잘 안 보이려나? 자, 또 반다이크 브라운에 오우커 섞은 색깔로. 오우커는 황토색이에요, 여러분.
배경음악이 또 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뭔가 심심해졌는데? 아닌가? 요즘 이거 방송 어플이요. 이상해요. 자, 이렇게 울타리를 쓱쓱쓱 마무리를 했고요. 아, 여기 왼쪽에 왼쪽 울타리들 잘 보이네요. 왼쪽 울타리들처럼 이렇게 그냥 대충 슥슥슥슥슥슥 해서 나무 느낌 나게 해주고요. 요 정도 했으면은 땅을 해봅시다. 땅은 또 선생님 무슨 색 썼어요? 물어볼 것 같아서 말해주면은 로우 엄버라고 해가지고요. 그 황토색이랑 갈색 중간색 같은 느낌의 색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대충 펴 발랐어요. 우선 얼룩이져도 돼요. 왜냐면 흙길로 할 거라서. 물론 여기 풀길로 하거나 아스팔트 길로 하거나 뭐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 취향대로 흙길로 합니다. 자, 톡톡톡톡톡톡 하는 이유는 흙이 뭉쳐있으면 진해지니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흙길 한번 바탕을 칠했고요. 이 마르는 동안 이제 배경에 있는 풀, 나무 이런 것을 한번 해봅시다. 붓에 물을 쭉 빼가지고요. 나무 기둥들 나뭇잎 쪽에 있는 나무 기둥은 나중에 다시 나뭇잎을 그릴 거니까 그거 빼놓고 이렇게 기둥만 보이는 나무 기둥만 이렇게 그려줍시다. 그리고 나무. 자, 이렇게 청록색 같은 비리디안 색깔도 조금 써서요. 이렇게 포인트를 몇 개씩만 몇 개씩만 주고
세포를 조금 그려주세요. 갑자기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진이별은 어디 되고 있는데요? 물론 잘 되고 있겠지? 그렇지? 물론 잘 되고 있겠지? 대답이 몹시 묘한데요. 자, 여러 가지 색깔로 주변에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아이쿠, 좀 많이 됐네. 다다다다다다다. 막 뭉개뜨리는 게 아니고 선생님 지금 이렇게 일자로 선을 엄청나게 이렇게 겹쳐서 그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붓을 너무 눕히면 안 돼요. 그러면은 붓이 도장 찍히듯이 하면서 이 선의 밑바닥이 되게 못생기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쿵쿵쿵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일자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쿵쿵쿵 도장 찍으면 곤란합니다. 이건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빨리 하는 거지요. 우리 여러분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하다 보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빨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일자일자 해가지고 물방울 이 무늬를 내주는 이유가 풀밭처럼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풀밭이라고 그러는데 엄청 밋밋하면은 저 사는 풀을 다 깎아버렸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할 때도 한 가지 색깔로만 해주면 너무 심심하니까 여러 가지 색깔 반복해서 해주세요. 그렸으면 이제 좀 짙은 녹색 같은 걸로요. 나뭇잎을 그려줍시다. 나무에 붓끝으로만 콩콩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요리조리 하면서 그 나무 특유의 뾰족뾰족한 느낌 있죠? 그걸 내줘야 돼요. 이렇게 보이나요? 지금 조명 때문에 또 반짝이나? 보이네. 자, 이렇게 붓끝을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이게 정말 나무에 있는 나뭇잎처럼 보이게 모양을 외곽선 모양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뒷배경에 있는 나무라든지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해줍니다. 되었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어도 사실 그림이 끝난 게 아니어서요. 이렇게 계속 안 보이는 부분을 추가하고 묘사해주고 표현해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감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는 색연필로 할 건데요. 시간이 1시간이 지났어요. 우리 2시 7분쯤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있으면 듣고 없으면 다음 시간에 동영상 보고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 시간 됩니까? 하느라 바빠요? 왜요? 그림이 생각처럼 안 됐나요? 너무 안 마를 때는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줄게요. 좀 시끄러울 수가 있는데 너무 안 마를 때는 드라이기를 씁니다. 어때? 순식간에 말라버렸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드라이기 없으면은 선풍기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종이가 뜨거워져 가지고요. 많이 안 하는 편이 좋긴 한데 급할 때는 그냥 드라이기 쓰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색연필로요. 잘 안 칠해진 부분이라든지 보여야 할 부분이 가려진 부분 이렇게 세밀한 부분 해주세요. 좋은 방법이지요? 드라이기가 아주 좋은 방법인데 단점이 하나 있어. 전기 코드가 전기 코드가 그림 그리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는 점이랑요. 무척 시끄럽다는 점이 단점이지요. 자, 이렇게 외곽선이라든지 튀어나간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쪽은 뭐 딱히 그렇게 튀어나간 부분이 많이 없긴 한데 네, 드라이기 마법 윙 하면은 순식간에 말라서 끝나요.
윙? 물통 왜 드라이기로 건드렸어요? 뜨거운 바람이요. 시원한 바람으로 하면은 선풍기랑 같아서 마르긴 마르는데 좀 늦게 말라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방 어린이들 대단해요. 주말인데. 자, 약간 물감으로 잘 표현이 안 된 부분들 색연필로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잠깐만요. 색연필을 할 때는 네, 여러분 시간 괜찮나요? 선생님은 그냥 한번 그렸으니까 끝까지 그릴 생각인데 혹시 밥을 먹어야 된다거나 뭐 다른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동영상 보고 따라 그리면 돼요. 알겠지요? 예. 몹시 지각이에요. 끝났을 시간에 들어왔네. 오늘은 연장 시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봤네요. 그래서 최한솔 씨 지난주에 그 색색깔 아이라인 잘하고 갔나요? 아, 지금 있났어요? 색색깔 아이라인의 후기가 궁금했는데. 손풍기 있잖아요. 손선풍기 같은 거 그런 걸로 하면 더 빨리 말라요. 아니면 선풍기가다가 되거나요. 부채로 팔랑팔랑 하면은 우리 복복이 팔이 떨어져 나갈 텐데. 자, 색연필로 한번 이렇게 톤을 맞춰주는 것도 좋아요.
자, 멀리에 있는 거는 한 번에 이렇게 색칠해 주세요. 그러면은 색깔이 어우러지면서 뒤에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경이랑 합체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부채 큰일 나는데. 선풍기를 쓰거나 드라이기 앞에 갖고 가가지고 말려 갖고 와요. 이제 물감 안 할 거니까 이거 떼어도 돼요. 선생님은 이걸 안 떼어내는 이유가요. 이거를 떼면은 이거 위치가 바뀌어서 우리 이 화면에 나오는 게 잘릴 수가 있어서 그냥 이대로 하는 건데, 이거 떼어도 되거든요. 이제 마스킹 테이프 이거 띄워가지고요. 그림을 들고 드라이기 앞으로 갔다가 오세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파닥파닥보다 파닥파닥 하다가 진짜 팔 큰일 난다요. 그래, 잘 생각했어. 부채는 좀 아니야. 큰일 나. 네, 감사합니다. 요요요. 칠하다가 튀어나가면 다시 칠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면서 아니 튀어나와서 큰일 났어. 아 어떡해 망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 망한 그림은 없어요. 완성되지 않은 거지. 그리다가 정 모르겠으면 진이별처럼 선생님 출근하는 날 갖고 와요.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우리 진이별 가끔씩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확실히 보였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이네. 이제 화이트 펜을 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마무리하고 있는데 천천히 하세요. 가지를 안 했네. 화이트 펜. 아잉. 윙. 잘 안 나와서 당황하네. 당황스럽네. 아직 멀었잖아요. 맞아. 다들 카톡 보고 기억을 하니까 음력 생일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흰색 색연필 얼마 안 하는데 돈이 없을 리가 없는데 이번에 엄청 많이 벌었는데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색깔 한 가지만 하면 엄청 싼데. 아, 이번 달 거.
설거지 아르바이트 엄청 열심히 해야겠네. 진이별 색연필에는 하얀색이 없어요? 오일 파스텔 위에 색연필 원래 잘 안 돼요. 오일 파스텔 위에는 원래 되는 화이트가 별로 없어요. 선생님이 쓰고 있는 지금 이 포스카 마카도 오일 파스텔 위에는 원래 잘 안 돼요. 그냥 쓰는 거지. 그래서 오일 파스텔 할 때는 엄청 조그만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화이트를 안 쓰게 조심하면서 쓰는 거예요. 원래 잘 안 되는 거 맞아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요. 재밌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반짝이 마감재가 있어요. 이걸로 마감을 해보려고요. 응? 뭐가 마스킹 테이프를 안 하고 해버렸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다시 붙이는 이유는 마스킹 테이프가 울퉁불퉁하니 떨어져서 그래요. 원래 수채화 하면은 떨어지거든. 마스킹 테이프는 꼭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마스킹 테이프를 하면 종이가 가만히 있는 데다가 이거 밖으로 안 삐져나가서 그러는 거지, 그냥 편하려고 하는 거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필수사항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생님은 수채화 하고 나서 이게 울퉁불퉁해져 가지고 다시 붙이는 거예요. 마감하려고. 꼬불꼬불 안 하는데 뗐어요? 그건 좀 아깝다. 그냥
다시 붙이면 돼요. 근데 이거 마감재가 없잖아요. 자, 우리 실시간 방송 보면서 그린 친구, 안 그린 친구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려줄까요? 선생님 맨날 알아차리잖아요. 어떻게 알아차리냐면 실시간 방송 때마다 선생님이 가끔씩 하는 말이 있어요. 끝나고 우리 그 다음 수업이 화요일이지요. 화요일에 오늘 그린 그림을 갖고 오잖아요. 반짝이 마감재 발라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본 친구들은 반짝이 마감재를 바르려고 열심히 그려서 가지고 오겠지요. 그치요? 근데 이 방송을 못 보고 이제 집에서 팅자팅자 논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렸는데 근데 그건 뭐예요? 이러는 거지요. 그러면 그렸는데가 거짓말인 거겠지요. 이제 알겠지? 선생님이 너네들 어떻게 구별하는지. 맨날 어떻게 구별하냐고 맨날 물어보잖아. 근데 이게 이런 단점이 있어. 가끔 번지기도 해. 그래서 완벽하게 마른 다음에 와갖고 발라야 돼. 신기하지요? 선생님 전시회 왔던 친구들은 알 텐데요. 이 반짝이 많이 봤을 거예요. 자, 다 바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보이려나? 보이나요? 반짝반짝? 여기서는 이 반짝이가 안 보이네. 화면에서는.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게 어떻게 반짝이는지 여러분 다 알지요? 선생님 전시회 그림 봐서 그런 식으로 반짝이거든요. 자, 오늘의 그림을 열심히 그려온 친구들은 화요일에 이것을 발라주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마무리하고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